코인베이스에서 최근에 낸 채용 공고 하나가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화제예요. 아, 네. 그 공고 저도 봤습니다. 이게 그냥 보면 뭐 전문가 한 명 더 뽑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잘 뜯어보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코인베이스의 그 레이어 2 네트워크? 베이스 팀에서 나온 공고잖아요. 네, 베이스 팀. 토큰 앤 거버넌스 리서치 스페셜리스트를 뽑는다는 건데 이게 딱 토큰 그리고 거버넌스 이 두 단어 때문에 지금 다들 주목하는 겁니다. 그렇죠. 딱 그 두 단어가 핵심인 것 같아요. 토큰, 거버넌스. 네. 이게 사실상 베이스가 자체 토큰을 발행하고 어쩌면 이제 네트워크 운영도 커뮤니티 중심으로 그러니까 탈중앙화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강력한 신호로 지금 읽히고 있는 거죠. 아, 토큰이랑 거버넌스 전문가라. 이건 뭐 단순 기술 개발이랑은 정말 무게감이 다르네요. 그죠? 그럼요. 이건 뭐 네트워크의 경제 모델, 운영 철학까지 다 설계하는 자리니까요. 거의 뭐 베이스라는 새로운 나라의 헌법 만들고 경제 시스템 짜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채용 공고 이걸 좀 실마리 삼아서요.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 전략 또 베이스 네트워크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진짜 뭐랄까 코인베이스 DAO 시대 이런 게 오는 걸까요? 네, 그 가능성을 좀 제대로 보려면 먼저 그 채용 공고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나요? 그냥 연구만 하는 건 아닐 테고. 네, 토큰 앤 버머널스 리서치 스페셜리스트라는 이름답게 정말 베이스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핵심적인 역할들이에요. 연구로 넘어서는 거죠. 오, 어떤 것들이죠? 크게 네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베이스 토큰을 만약 만든다면 그 목표가 뭐고 어떤 기능을 가질지 이걸 딱 정의하는 거고요. 토큰의 목표 설정. 둘째는 베이스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탈중앙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그러니까 단계별 계획을 짜는 겁니다. 단계별 로드맵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셋째는 그 베이스 네트워크 운영의 기본 원칙이 될 뭐랄까 베이스 헌장 같은 것의 초안을 작성하는 거고요. 헌장 초안까지요. 와. 마지막으로 이걸 실제로 구현해야 하니까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체인 투표 시스템 그리고 거버넌스 모델 자체를 구축하는 역할까지 다 포함됩니다. 토큰 목표, 로드맵, 헌장 초안, 투표 시스템 구축. 와. 이건 진짜 베이스의 미래 운영 시스템 전체를 그냥 디자인하는 총괄 기획자 같은데요? 그렇죠. 코인베이스가 이 자리에 얼마나 큰 의미를 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자기들도 직접 그랬어요. 이게 베이스와 온체인 프로토콜의 미래를 만들어갈 일생일대의 기회다라고요.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와, 표현이 세네요. 네, 이 정도면 뭐 단순 채용 공고가 아니라 거의 선언이죠. 베이스 토큰 발행하고 궁극적으로 DAO, 그러니까 탈중앙화 자율 조직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생일대의 기회라니 진짜 작정하고 뽑는 자리군요. 그럼 이 채용은 베이스 토큰 발행이란 탈중앙화 거버넌스 도입, 이걸 위한 실질적인 준비 작업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거의 그렇게 봐야죠. 근데 사실 코인베이스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이스 토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입장이었잖아요. 안 만든다 이랬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이번 채용 공고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이죠. 입장이 확 바뀌는 게 드러나니까요. 원래 코인베이스는 베이스 처음 공개할 때 딱 선을 그었었어요. 아, 그랬었죠. 베이스는 별도 토큰 발행 안 한다. 네트워크 수수료 가스비는 그냥 이더리움 ETH 쓸 거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했었죠. 그래서 뭐 생태계 참여자들이나 사용자들은 좀 기대했지만 공식적으로는 계속 아니라고 했었고요. 맞아요. ETH 올리 정책 꽤 강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걸까요? 네, 최근 들어서 정말 180도 달라졌어요.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직접 공개적으로 베이스 네트워크 토큰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오, CEO가 직접요? 네, We are exploring a base network token. 이렇게요. 그리고 베이스를 처음 구상했던 제시 폴락 있잖아요. 그 사람도 네이티브 토큰, 즉 베이스 자체 토큰 발행을 탐색하기 시작했다고 확인을 해줬어요. We're beginning to explore a native token. 탐색 중이다. 네, 탐색 중, exploring, 이게 중요하죠. 이게 뭐 당장 내겠다 이건 아니지만
예전에 그 단호하게 토큰 없다 했던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이 완전히 다르죠. 꽤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번 채용 공고는 그 준비를 이제 공식화하는 단계고 정확한 해석이십니다. 더 이상 토큰은 없다 이게 아니고 토큰을 어떻게 만들지 이제 고민 시작했다. 이렇게 방향이 바뀐 거죠. 물론 뭐 언제 나올지 어떤 모델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방향성 자체는 명확해진 셈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코인베이스는 왜 이렇게 베이스 네트워크에 자원을 쏟아붓고 심지어 예전 입장까지 바꿔가면서 자체 토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걸까?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베이스가 코인베이스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 해요. 네, 맞아요. 베이스 네트워크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코인베이스가 직접 레이어 2를 만들었고 지금 또 얼마나 커졌는지. 네, 베이스는 코인베이스가 직접 기획하고 키운 건데요.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만든 레이어 2 확장 솔루션 네트워크예요. 레이어 2? 네.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이 보안이나 탈중앙성은 좋은데 사람이 몰리면 엄청 느려지고 수수료, 가스기가 너무 비싸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질적인 문제죠. 베이스가 바로 그 문제를 풀려고 나온 겁니다. 이더리움 위에다가 몰았다 고속도로를 하나 더 깔아서 거래를 훨씬 빠르고 싸게 처리하게 도와주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그 옵티미즘의 오피스텍 기반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옵티미즘이라는 다른 유명 레이어 2 프로젝트가 쓰는 검증된 오픈소스 기술을 가져와서 개별 기간도 줄이고 처음부터 좀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전략을 쓴 거죠. 네. 그리고 작년 2023년 8월에 메인넷, 그러니까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 성장세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장했는데요.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하루에 처리하는 트랜잭션 수가 벌써 수백만 건에 달할 정도고요. 지금은 뭐 아비트럼, 옵티미즘 이런 데랑 같이 완전히 주요 레이어 2 네트워크 중 하나로 딱 자리를 잡았어요. 하루 수백만 건이요? 와, 정말 엄청난 사용량이네요. 이건 뭐 그냥 기술 실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사용자들이 엄청 활발하게 쓴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코인베이스 입장에서 이 베이스는 그냥 단순한 기술 투자가 아니라 뭔가 더 큰 전략의 일부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베이스는 코인베이스한테 그냥 이더리움 확장 솔루션 그 이상이에요. 코인베이스가 가진 여러 서비스들 있잖아요. 거래소, 커스터디, 지갑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위, 그러니까 온체인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확장하는 아주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하도록 만들려는 거죠. 아, 코인베이스 서비스들을 온체인으로 연결하는 다리. 네. 사용자들이 코인베이스 앱 안에서 그냥 쉽게 다양한 온체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려는 거예요. 이게 코인베이스가 추진하는 더 큰 그림, 온체인 경제 활성화라는 비전에서 베이스가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코인베이스 생태계의 온체인 허브이자 미래 전략의 핵심 축이다. 아, 그렇게 중요한 네트워크니까 이제 그 운영 방식을 중앙화된 코인베이스가 아니라 커뮤니티랑 같이 하는 탈중앙화 모델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토큰 앤 거버넌스 전문가 채용이 그 구체적인 시작인 셈이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사용자도 늘어나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지속 가능한 탈중앙화, 이걸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다음 단계군요. 그래서 새로 뽑는 전문가는 그냥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이 중요한 베이스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코인베이스 통제에서 좀 벗어나서 커뮤니티 주도로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게 만들까? 그 거버넌스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 아주 복잡하고 중요한 임무를 맡는 거예요. 베이스 헌장 만들고 온체인 투표 시스템 설계하고 커뮤니티 참여 구조 만들고 이게 다 그 목표를 위한 거군요. 네, 전부 다요. 이건 결국 베이스 네트워크의 운영 주권을 점차 커뮤니티한테 넘겨주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네요. 뭐 단기적으로는 좀 섞인 모델이겠지만 길게 보면 완전한 다오 모델로 가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코인베이스가 그냥 기술적 우위만 노리는 게 아니라 탈중앙화 거버넌스라는 이 새로운 판에서 좀 주도권을 잡아보려는 야심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코인베이스처럼 기존 금융 시스템이랑 딱 붙어 있고 규제 당국 눈치도 많이 봐야 하는 이런 큰 중앙화 거래소가 직접 탈중앙화 거버넌스 실험을 한다는 거, 이게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 점이 참 재밌어요. 이건 그냥 베이스 생태계뿐만 아니라 전체 블록체인 산업의 거버넌스 모델 발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도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계획대로 베이스 토큰이 진짜 나온다면요.
시작이랑 베이스 생태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좀 긍정적인 측면부터 생각해 볼까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제일 확실한 건 탈중앙화가 빨라진다는 거겠죠. 탈중화가 가속. 네, 토큰이 있으면 네트워크 운영 방향에 투표할 권리를 준다든지 해서 거버넌스 참여를 유도하는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가 되거든요. 토큰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되고 이게 실질적인 탈중앙화로 이어질 수 있죠. 아, 토큰이 있어야 커뮤니티 주도 운영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둘째는 베이스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태계 확장. 어떻게요? 자체 토큰이 있으면 베이스 위에서 뭔가 만들려는 개발자들 있잖아요. 뎁빌더들. 이 사람들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사용자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상 프로그램, 예를 들면 뭐 스테이킹 보상이라든지 유동성 채굴 같은 거요. 이런 걸 설계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네트워크에 돈도 더 많이 돌고 혁신적인 서비스들도 막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마치 나라가 화폐를 찍어서 경제 활동을 막 촉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개발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유인책이 되겠네요. 생태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까요? 셋째는 코인베이스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랑 수익 모델 다변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브랜드 이미지랑 수익 모델이요? 네, 그냥 중앙화된 거래소라는 기존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서 아, 얘네 탈중앙화 기술이랑 생태계를 이끄는 혁신 기업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또 토큰 모델을 잘 설계하면 그걸로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이건 토큰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나눠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잠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탈중앙화 가속, 생태계 확장, 브랜드 강화, 수익 다변화까지. 와, 성공하면 진짜 얻는 게 많겠네요. 그렇죠. 잘 되면요. 하지만 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 이렇게 야심찬 계획에는 분명히 넘어야 할 산이나 예상치 못한 변수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리스크나 어려움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가장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는 역시 규제 리스크입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입장이죠. 아, SEC. 역시 크게 문제군요. 네, SEC는 오랫동안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걸 아주 엄격하게 따져왔잖아요. 만약 베이스 토큰이 특히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투표권 같은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통제권을 주는 기능, 즉 거버넌스 기능을 가지게 되면요. SEC가 이걸 투자 계약, 즉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증권으로 분류되면 어떻게 되는데 큰일 나나요? 큰일이죠. 증권으로 분류되면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연방증권법에 따라서 아주 복잡하고 엄격한 등록, 공시 의무를 지게 돼요. 아, 절차가 복잡해지는군요. 네. 이건 토큰 발행하고 유통하는 과정에 엄청난 법적, 행정적 부담을 주는 거고요. 사실상 토큰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코인베이스는 이미 SEC랑 다른 문제로 소송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극도로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 토큰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겠네요. 그냥 네트워크 사용료 내거나 특정 기능 쓰는 데만 필요한 유틸리티 토큰으로 만들지 아니면 네트워크 운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버넌스 토큰 성격을 넣을지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확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진짜 탈중앙화를 하려면 거버넌스 기능이 꼭 필요한데 그건 또 규제 리스크를 높이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딜레마네요.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바로 이 규제는 지키면서도 의미 있는 탈중앙화를 이루는 아주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른바 규제 친화적 탈중앙화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인데 아직 누구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어려운 숙제죠. 규제라는 그 큰 안개를 헤치고 가야 하는 상황이군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어려움은 없을까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거버넌스 설계 자체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소수의 고래, 그러니까 토큰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의사결정이 쏠리는 걸 막고 일반 사용자들 참여를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 또 나쁜 마음 먹은 공격으로부터 거버넌스 시스템을 어떻게 지킬지 등등 해결해야 할 기술적, 사회적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겠네요. 네. 베이스 헌장 만들고 온체인 투표 시스템 구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코인베이스의 토큰 앤 거버넌스 전문가 채용은
그냥 직원 한 명 뽑는 걸 넘어서 베이스 네트워크가 자체 토큰을 기반으로 한 본격적인 탈중앙화 시대로 나아가려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전환점,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기술적으로는 하루 수백만 건 트랜잭션 처리하면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베이스 네트워크가 이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시스템인 토큰과 거버넌스를 도입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 여기에 자책 토큰이랑 잘 설계된 탈중앙화 거버넌스 구조가 성공적으로 딱 결합된다면 그 파급력은 베이스 생태계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코인베이스 DAO 시대의 아주 초기 단계를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가 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키운 베이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점차 탈중앙화된 생태계의 핵심 주자로 바뀌려는 이 거대한 실험,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던져볼 만한 질문입니다. 물론 넘어야 할 규제의 벽도 높고 기술적인 과제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코인베이스가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 선택 자체가 의미가 있죠. 네. 베이스의 탈중앙화 여정은 이제 정말 막 첫 발을 뗀 셈입니다. 앞으로 베이스 토큰이 실제로 언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정말 점진적으로 DAO 모델로 전환하는 길을 걷게 될지, 이걸 지켜보는 건 앞으로 몇 년간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코인베이스의 이 대담한 실험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정말 주목됩니다. 중앙화된 거인이 탈중앙화의 옷을 입으려는 이 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베이스의 미래,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해지네요. 저희는 앞으로도 이 흥미로운 여정을 계속 따라가면서 관련 소식들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